저녁 무렵 성재와 함께 들어온 우진이 거실 앞에 멈춰섰다. 거실에는 박진석과 박영나 그리고 성희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온 낯선 기운에 성희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우진과 시선이 맞닿았다. 우진의 눈빛은 망설임 없이 그녀를 향해 있었다. 숨이 멎은 듯한 짧은 정적 후 그의 입에서 단 한마디가 떨어졌다. 엄마 나왔어.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진석의 손끝이 멈추고 박영란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성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성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우진에게 다가갔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친구가요, 제가 예전에 후원하던 아이예요. 감정이 좀 풍부해서 가끔 장난처럼 저를 그렇게 불러요. 박진석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성재는 미묘한 표정으로 우진을 살폈다. 묘한 정적이 흐르며 거실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후원이라면서 왜 하필 이런 시간에 찾아온 거죠? 성재의 말에 성희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잠시 한국 들어왔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냥 인사차 온다고 해서 오라고 했어요. 우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이 흔들렸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게 반가워서. 그만. 그의 말이 끝나자 누구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성희는 오래전부터 가족의 눈을 피해 한적한 교회에 별장을 두고 있었다. 그곳은 겉으로는 쉬어가기 위한 별장이었지만 실상은 우진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다. 유학 중에도 잠시 귀국할 때마다 우진은 늘 그곳에서 머물렀다.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두 사람만의 비밀 공간이었다. 그날 밤 우진은 그 별장에서 성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성희가 들어섰다. 기다리라고 했지. 성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엄마. 우진이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자리에서 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어? 지금 그런 짓 하면 다 끝이야. 엄마, 나 이제 숨어서 살기 싫어요. 우진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담겨 있었다. 성희는 그를 바라보다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진아, 너 지금 내 입으로 무슨 말하는지 알아? 다시 물을게. 지금 너는 정말 살고 싶니? 아니면 모든 걸 잃고 싶니? 우진은 시선을 피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살고 싶죠.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사는 거냐고요. 성희는 천천히 다가와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너 하나 살리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버렸는지 알아?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우진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떼어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누굴 버릴 건데요? 성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려 방을 나갔다. 우진은 남겨진 잔향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표정은 단단했다. 이제 더는 기다리지 않아요. 다음 날 아침 은호가 도면을 정리하던 중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한우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우진? 은호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은호야, 나야. 진짜 너구나. 언제 돌아온 거야? 며칠 전 택시 타고 가는 너를 봤는데 정말 너였구나. 잠깐 일 때문에 들어왔어. 그리고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서. 우진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묘한 긴장이 섞여 있었다. 시간 좀 낼 수 있어? 언제 얼굴 한번 보자? 은호는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응, 당연하지. 며칠 뒤 오후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성희의 사무실을 찾았다. 그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자 안에서는 전화 통화하는 성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내일까지 정리해요. 오늘은 좀 바빠서. 성희는 전화를 끊고 우진을 보았다. 웬일이야 갑자기?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요. 지나가다 그냥 들렀어요. 잠깐만, 중요한 전화 하나만 더 받고 올게. 성희는 휴대전화를 들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 고요가 남았다. 우진은 무심코 주변을 둘러보다 책상 한쪽의 문서 더미에 시선이 멈췄다. 서류 중 하나가 반쯤 덮인 채 놓여 있었다. 봉투 윗부분에는 병원 로고와 함께 제목이 보였다. 건강검진 결과 지은호 고성희. 우진의 눈이 잠시 흔들렸다. 손끝이 책상 위를 맴돌다 결국 봉투를 열었다. 종이 위에는 붉은 글씨로 선명한 문장이 찍혀 있었다.
유전자 일치율 99.98% 모녀 관계로 추정. 그는 숨을 들이쉬며 봉투를 붙잡았다. 눈앞이 순간 하얘졌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왔던 무언가가 일어나는 듯 했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우진은 황급히 서류를 덮고 제자리에 두었다. 문이 열리며 성희가 들어왔다. 기다렸지? 통화가 좀 길었네. 우진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성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별다른 의심 없이 서류를 정리했다. 우진은 책상 위 봉투를 바라보며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지은호. 엄마의 딸. 그의 눈빛이 천천히 식어갔다.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그는 그 자리를 떠났다. 우진이 나간 뒤 성희는 비서를 불러 메일을 정리시키며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의 시선이 간이식 수술 대기자 명단에 머물렀다. 손끝이 잠시 멈췄다. 시간이 없다. 속으로 중얼거린 그녀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다. 그때 은호가 들어왔다. 대표님, 어제 말씀하신 조명 구조 수정안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그런데 오늘은 표정이 밝네. 아, 그냥 옛날 친구를 만나기로 했거든요. 성희는 미소를 지었다. 은호 씨, 요즘 힘들죠? 괜찮아요. 오히려 대표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성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어딘가 멀어져 있었다. 사람이 너무 가까워지면 오히려 위험해질 때가 있어요. 네. 가끔은 거리를 두는 게 서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쪽이 복잡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창가를 부드럽게 스친다. 카페 창가 자리에 앉은 우진은 잔을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망설임이 짙게 깔려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은호가 들어왔다. 우진.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반가움이 묻어났다. 오랜만이네, 은호야. 진짜 너였구나. 며칠 전에 택시 타고 가는 거 봤을 때 설마 했는데 정말이었네. 그랬구나. 우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부서져 있었다. 언제 들어온 거야? 유학은 다 끝낸 거야? 아직 아니야. 그냥 잠깐 들어왔어. 그럼 금방 다시 나가? 글쎄. 이번엔 좀 오래 있을지도 몰라.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은호는 밝게 웃으며 커피를 건넸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보니까 좋다. 나도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다행이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속엔 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다. 은호가 고개를 갸웃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보여?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혹시 일 때문이야? 아니, 사람 때문. 은호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럼 그 사람이 널 힘들게 하는 거야?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다. 은호야, 너한테 인테리어 맡겼다는 고성희 대표님이랑은 자주 만나? 응, 거의 매일 봐. 같이 프로젝트 진행하니까. 대표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어려운 시절 얘기 들으면 존경스러워. 우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래, 대단하지. 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우진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은호야, 사람을 믿는 건 좋은데 가끔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안 될 때도 있어.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그냥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은호는 이상한 기류를 느꼈지만 그저 미소를 지었다. 넌 예전에도 그랬잖아. 말하다가 중간에 끊고 혼자 다 떠안고. 우진은 대답 대신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엔 슬픔과 다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은호야, 제발 모른 채로 있어줘.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은호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오늘 만나서 너무 좋다. 예전처럼 우리 또 봐. 그래. 우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이미 멀리 있었다. 성희는 늦은 시간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문이 열리더니 우진이 조용히 들어왔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별장에서 쉬고 있으라니까. 성희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우진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그제야 성희가 시선을 들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얼굴이 굳었어? 우진은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내밀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지은호 고성이. 그 문장을 본 순간 성희의 손끝이 떨렸다. 이걸 어디서 본 거야? 엄마 책상 위요. 우진의 말이 이어졌다. 아니, 이제는 이렇게 불러야겠네요. 대표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성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건 내가 볼 게 아니야. 왜요? 내가 당신 아들이고 그 애가 당신 딸이면 내 여동생인데. 그만해.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의 은호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성희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담담하게 말했다. 그 애는 몰라야 해. 나도 너도 모두를 위해. 누굴 위해요?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애가 당신 딸이라는 걸 숨기고 그 몸까지 이용하려는 게 사랑이에요? 성희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다. 살려야 하잖아. 탁 책상을 내리치며 성희가 외쳤다. 내가 죽게 두라고. 내가 또 한 번 자식을 잃으라고. 우진은 눈을 감았다.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며 말했다. 그래서 이번엔 또 다른 자식을 버릴 거예요? 성희의 손이 떨렸다. 이마를 짚으며 한참을 멈췄다. 너 아직 세상을 몰라. 이 세상은 깨끗하게만 살 수 없어. 엄마는 지금 이 방법밖에 없어. 우진은 고개를 젓고 쓴웃음을 지었다. 그 말 변명 아니에요? 당신은 언제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정당화했어요. 성희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래. 그 애를 낳았던 순간부터 나는 지옥 속에서 살았어. 우진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성희는 낮게 속삭였다. 이 일에 끼지 마, 우진아. 그 애는 내 손으로 지킬 거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진의 눈빛이 서서히 굳었다. 엄마가 진짜 잃는 게 뭔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는 문을 열고 나갔다. 성희는 홀로 남아 무너진 듯 자리에 주저앉았다. 테이블 위 봉투가 흔들리며 떨어졌다. 그녀의 손끝이 그 위를 더듬었다.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이건 사랑이야. 그 어떤 이름으로도 바꿀 수 없는. 다음 날 오전 성희는 사무실 책상 앞에서 보고서를 넘기고 있었다. 비서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대표님, 어제 한우진 씨가 지은호 씨를 만난 것 같습니다. 성희의 손끝이 멈췄다. 종이 한 장이 책상 위로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다. 확실해요? 예, 카페에서 두 분이 함께 있는 걸 본 직원이 있답니다. 비서가 나가자 성희는 천천히 의자에 몸을 기대며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빛이 점점 굳어갔다. 오후 문이 열리고 우진이 들어왔다. 성희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공기엔 긴장감이 팽팽하게 맴돌았다. 어제 은호 만났다며? 우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왜요? 만나면 안 되나요? 성희는 손끝으로 펜을 돌리다 멈췄다. 그건 내가 알 필요 없어. 그 애는 몰라야 해. 끝까지. 딸인데요. 성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펜이 탁 책상 위에 떨어졌다. 그 말 두 번 다시 하지 마. 엄마, 당신 지금 그 애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예요? 성희는 일어나 우진을 마주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우진아, 지금은 나 믿어. 지금 말하면 다 무너져. 우진은 고개를 저었다. 눈빛은 차가웠고 목소리는 낮았다. 이미 무너지고 있어. 성희의 입술이 떨렸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도 반박하지 못한 채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우진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엄마가 선택한 진실은 결국 거짓이에요. 문이 닫히자 성희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자신의 손등 위로 한 줄의 눈물이 떨어졌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난 순간 모든 사랑이 흔들린다. 지켜야 하는 사람과 지켜야 할 비밀 사이 성희의 선택은 그들의 운명은 어디로 향할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감사합니다.